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오늘도 신혜택 원장님 함께 자리하셨는데요. 자, 인사 나누실까요?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병원장 신혜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원장님과 함께 나눠볼 얘기는요. 한방암 치료, 그 중에서도 약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미 약침은 친숙한 치료라 잘 알고들 계실 텐데요. 친구과 전공인 제가 좀 더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약침은 한약재에서 추출한 약침액을 경혈, 경락, 경근, 경피 등에 주입을 해서 국소적인 자극 효과와 더불어서 전신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치료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약의 효과와 침의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약침을 가장 많이 경험하시는 것이 통증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일 텐데요. 약침은 아까 말씀 주신 한약재에서 추출한 약침액의 종류에 따라 아주 다양한 질환에 쓰일 수 있습니다. 암 치료에도 약침은 다양한 연구와 임상 활용이 있어 왔고요. 암 치료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약침으로는 산삼약침을 꼽을 수 있고요. 그 외에 행인약침, 봉동약침, 사종약침, 섬수약침, 백동약침 등이 있죠. 각각의 효능도 달라서 산삼약침은 항암작용, 면역 부활작용이 주된 목적이고요. 행인약침은 암을 억제하는 기전과 통증을 억제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봉독이나 사동약침은 통증의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섬수약침, 두꺼비 피부에서 채취한 독을 정제해서 세로토닌과 그 전구체인 트립토판을 분리해서 만든 약침인데요. 암 환자분들의 흔히 동반되는 우울증의 치료에 사용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침을 빼먹은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가장 핵심은 백동약침인데요. 백동이란 말이 좀 생소하고 어려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우리말로 하면 할미꽃이죠. 암을 치료하시는 한의사 선생님들이시라면 백동약침을 대부분 다 사용하실 텐데요. 할미꽃 뿌리에서 추출 정제한 풀사틸라 사포닌 D로 만든 약침입니다. 풀사틸라 사포닌 D는 강력한 항종양 효과, 또 신생혈관 억제 효과와 소염 작용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암성 질환의 암세포의 사멸과 성장 억제, 그리고 면역 감시 기능 정상화 등을 목적으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할미꽃 추출물인 풀사틸라 사포닌 D를 알게 된 것은 양방에서 사용되는 항암제 중에 하나인 SB 주사를 통해서였는데요. SB 주사는 안타깝게도 지금은 신약 허가가 종료된 상태여서 더 이상 사용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제는 한의사들이 약침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혹시 SB 주사 치료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백동 약침이 어느 정도는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 약침은요, 당시 췌장암을 비롯한 여러 말기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놀라운 임상 보고들이 있어 왔고요. 또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장점, 광범위한 암종에 사용되는 장점이 있어서 기억하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자, 2008년에 일상 임상시험을 허가받아서 한 개 병원에서 임상이 진행되었고요. 이상 임상시험 자료 제출 기한이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해서 신약 허가가 취소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다시 이상 임상시험을 허가받아서 현재 이화여대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 고대 구로병원 등 7개 대학병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SB 주사에 대해서 아시는 환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술 방법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백동약침도 일반 약침의 사용 방법과 동일한데요. 다만 시술 받으시는 부위의 일반 약침과는 달리 뻐근한 통증이 5분에서 10분 정도 지속될 수 있고요. 통증의 정도는 개인차가 좀 있어서 별로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암이 있는 부위에 직접 사용하거나 암종의 주위 경혈을 이용해서 주입을 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락의 유주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전신적으로 암이 자랄 수 있는 환경,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하죠. 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복부의 천추혈을 이용한 천추 메가약침이라는 방법으로 시술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치료 시작할 때는 1ml 정도의 최소량으로 그리고 한 경혈당 0.2ml 정도를 시술하게 되고요. 치료 반응을 잘 살펴서 점진적으로 사용량을 늘려가게 됩니다. 최대 1에 20ml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백동약침의 장점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이죠. 아주 드물게 몸살 반응, 그러니까 발열이나 신체통 등이 수시간에서 수일간 있는 것에 대한 보고가 있긴 해요.
혹여 이런 반응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나 일반적인 수준보다 심하다면 일종의 알러지 반응으로 봐야 하고 약침 치료 지속 여부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원장님 많이 활용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어떤 경험들 해보셨나요? 저도 이제까지 고용량을 썼을 때 딱 한 케이스 정도 있었고요. 대부분 그런 반응들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국소적인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시술 시에 통증이 약간 있다는 것, 그리고 시술 부위에 발적이나 종창 등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게 있는데 대부분 수일 내에 다 소실이 됩니다. 네, 천추 메가 약침은 저도 각종 치료에 많이 활용하는 약침법인데요. 특히나 이 치료법은 신현택 원장님이 직접 체험해본 치료법이기도 하죠. 백동 약침을 천추일에 비교적 많은 양을 주입하는 치료법인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종양 미세 환경을 바꾼다는 개념에서의 천추 메가 약침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천추 메가 약침은 흔히 몸의 전반적인 기능 저하가 있을 때 단기간에 저하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암과 같은 전신질환의 경우 암이 자랄 수 있는 환경, 앞서 말씀드린 종양 미세 환경이 건강하게 바뀔 수 있다면 암이 스스로 퇴축할 수 있다는 것을 착안한 겁니다. 종양 미세 환경이 토양이고 암이 씨앗이라면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의미인 거죠. 암이 자라는 환경은 대부분 저산소 환경, 염증성 환경, 차가운 환경으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백동 약침을 천추혈에 천추 메가 약침이라는 투여 방법으로 주입을 하고 종양 미세 환경을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원장님은 한 20회 정도 시술하고 경과를 본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주 3회로 20회, 즉 7주 정도 기간 동안 시술한 거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네네. 시술 전후에 액체 생검을 통해서 순환 종양 세포 양이 상당한 수준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검사를 의뢰한 기관에서도 7주라는 단기간에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런 치료들을 폭넓게 많은 암종에 대해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점차 인식이 변하고 있으니까요. 지치지 마시고 꾸준히 연구해서 나날이 늘어나는 암의 고통에서 백동 약침이 또 한 가지 암 치료의 솔루션으로 자리를 딱 매기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신 원장님,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